다 전세 원하지만 다 전세 대출 받잖아. 근데 안 나온대. 그러니까 전세가 안 나가는 거 어떡할 거야? 그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겁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니까. 경험이 있거나 이제 판에서 보유주 하시는 분이면 되는 거고, 더 큰 부작용이 벌어진다라면은 못하는 겁니다. 왜 이러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그 뜻이 아니야 지금. 이해 안 가십니까? 이 전세 대출은 왜 나왔냐?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결국은 사실 전세 대출을 오랫동안 하면은, 그러니까 담보 대출하고는 차원이 다른 대출이잖아요. 우리 이제 서민의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한 민생 대출이고, 이건 진짜 오래 못 갈 건데, 만약에 전세 대출을 건드린 이유가 또 있어. 왜냐면 잘 보세요. 자, 누군가가 주택을 소유했다. 누가 주택을 소유했다. 라고 했을 때, 대출이 등장할 수도 있고, 등장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봐요. 이 개념에 대한 얘기예요, 개념. 어렵진 않아요. 들어보세요. 누가 주택을 소유하는데, 대출이 있을 수도 있고, 대출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를 들어볼게요. EX.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 전세를 끼고, 전세를 놓고, 뭐, 갭 투자를 했다? 집을 샀다. 갭 투자잖아요. 전세 놓고 집을 샀다. 갭 투자를 했다. 라고 했을 때, 이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문제예요, 문제. 대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상황에서, 대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대출이 있어요, 없어요? 대출이 있는가, 없는가? 누가 전세를 놓고 집을 샀다. 대출이 있나, 없나? 아주 간단해요. 길지도 않아, 문제가. 자, 사유나라님 있다. 쫑아님 없음. 혼혼님 없음. 별별님 있음. 좀 더 힌트 더 드릴까요? 자, 전세가 있으면 소유자는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출을 못 받지. 그렇죠. 꾸노이치님 대출이 있죠. 대출이 있죠. 대출 누가 받았죠? 대출 누가 받았습니까? 집주인이 받았습니까, 대출? 전세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는데 대출은 누가 받았어요? 세입자가. 쫑아님 이제 깨달으셨구나. 대출 받았죠? 누가? 세입자가. 무슨 대출 받았죠? 전세 대출. 되게 웃긴 거야 이게 지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집을 사는데 세입자가 대출 대신 받아주는 꼴이죠. 맞아요, 아니에요? 사실 맞잖아요.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세 살면 가난해지는 이유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세 살면 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가? 다른 사람 자산 형성에 일조하기 위해서 대출을 대신 받는 거예요. 세입자분들이 지금요. 응? 이해가십니까? 이게 지금요? 내가 빚은 내가 지고, 그래서 빚을 져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집주인의 재산 증식을 위해서 내가 대신 빚을 받아서 집주인이 막 하우스푸어가 돼가지고 막 이 빚더미를 떠안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세입자가 그 집의 일정 부분의 짐을 애 없듯이 등에 지고서 살아가는 거라고 이게 지금요. 네네님 이게 충격이라고 하시면은 경제에 대해서 하나 깨달음이 그동안 없었다는 소리거든요. 이건 충격. 이게 지금 다행이지 오늘 이거 정말 살다 이걸 모를 거라 생각 안 했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네. 내가 모를 거 대단하네. 깨달으셔야 돼. 그러면 지금부터 그러시면 안 돼. 왜냐면 여러분 세입자분이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이게. 근데 어쩔 수가 없지. 어디서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짐을 대신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게 또 불법도 아니고, 이 대한민국 헌법에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각자의 자유의지에 입각한 선택 아닙니까? 근데 세입자분은 나는 월세라는 최악의 수단보단 이게 낫기 때문에 선택한 것인데, 이게 정말 차선책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차선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좀 덜 나쁜 수준인 것이죠. 이게 결코 좀 덜 좋은 수단. 최선책은 집을 사는 것이겠지만은 전세 사는 게 최선책 바로 밑에 있는 선택이 아니라 최악의 선택에서 약간 위에 있는 선택일 뿐이라는 것이죠. 대출이 있잖아. 집주인은 대출 안 받고 샀습니다만, 전세 끼고 샀습니다만은
세입자를 들여다보니까 대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대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전세대출을 안 해주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 놓기가 어려워지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세 대출을 억제하면은 전세 들어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실지라도 대출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돼? 나 전세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전세 대출이 안 나와. 그러면 나 월세 가야 되겠네. 라고 한다고 했을 때, 전세를 놓고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전세입자가 잘 안 구해진다라는 거예요. 아니, 요새 전세가 없다면서 왜 이렇게 안 구해지죠? 부동산 사장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장님, 세입자 중에 전세자금 대출 안 받고 들어오는 세입자 보셨어요? 다 전세 원하지만 다 전세 대출 받잖아. 근데 안 나온대. 그러니까 전세가 안 나가는 거 어떡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이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냐? 전세 대출이 이번에 왜 등장했냐? 갭 투자를 할 때 도움을 주는 이 전세 세입자분들을 차단해서 종국적으로 갭 투자를 막겠다는 것인데, 그 의도예요, 지금. 갑자기 여러분, 아니, 왜 전세 대출을 억제하냐? 왜 이러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그 뜻이 아니야, 지금. 이해 안 가십니까? 갭 투자 막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뭐예요? 빈대 잡으려다가 이거 초과상관 다 태우는 꼴이잖아, 지금요. 네? 제가 답답한 거예요, 이걸 보니까 지금요. 그래서 갑자기 전세 세입자분들을 왜 건드리냐가 아니라 갭 투자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세 못 구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월세 세입자가 많아지면 갭은 어렵잖아요. 갭이 큰데. 그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겁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까? 딱 보면 척이지. 이게 그냥 여기서 뭘 그렇게 여러분 이거를 밤잠을 오시고 새벽에 댓글을 왜 달아. 새벽에 댓글을 왜 달아, 새벽에. 오죽 걱정되면 다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래서 주무시라고. 하루라도 일찍 주무시라고 어제 이제 그 예고편을 올린 거고요. 그런 얘기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거를 계속 간다. 그러면 전세는 다 사라지는 것이고 갭 투자도 거의 사라진다 보셔야 돼. 갭 투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입자 도움 없이, 전세 대출을 활용하는 전세입자 도움 없이 갭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저도 이제 임대사업 하면서 이런저런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습니다만은, 세입자 중에서 전세 대출을 안 받는 세입자를 제가 살면서 몇 분 못 만나봤어요. 정말 몇 분 못 봤어요. 거의 다 풀로 받죠. 거의 다 풀로 받죠. 이거를 막겠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전세 대출이 갭 투자에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한다. 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런 상황을 놓고서 이게 뭐가 옳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싹을 잘라야 되고, 근데 좋죠. 문제점이 있으면 잘라야 되는데 더 큰 부작용이 벌어진다라면은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과정을 무시하고 부작용을 무시한 약처방,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지에 대해서 경험이 있거나 이제 판을 좀 보여줘 하시는 분이면 되는 거고, 이거 뭐 대출 규제와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분석해 주세요라는 댓글 안 써도 되시는 건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쓸 정책이 없구나. 그리고 이제 대선은 다가오고 연말에 급등할 거라는 이런 유튜버들의 그런 거를 우리 또 다 모니터링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너무나 밉겠지만은 또 연말이 두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연말 오기 전에 지금부터 빨리 뭐라도 해놓자, 라는 그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바지크등이 자꾸 늘어지고 있는 거를, 이 대책은 저 사진 하나면 저는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 멘트예요. 미봉책 속출.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판단은 그 현상의 효과를 보는 것보다 지속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다. 잠시 후 사라질 일시적 현상인지 모든 트렌드를 뒤바뀌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인지, 요거를 먼저 보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망상박. 그렇게 봤어요. 고민 별로 안 되죠, 이제. 고민 되세요. 이래서 고민 해결 안 나나?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제가 치료가 안 돼. 다른 영상 더 보시면 좋겠는데, 어려워. 그 정도까지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딱 그렇게. 그래서 이제 대출 규제는 오래 못 갈 것이다. 다만 이 일시적으로 이 짐을 다 짊어지셔야 되는 분들은 발빠르게 다양한
그 금융권들 물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민 올려주시면 좀 해결 도와드릴게요. 관악 현대 28평 좋고요. 근데 이제 28평보다는 해해님 임대수입 발생하는 단독주택은 어떨까요? 당연히 좋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파트보다도 이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을 더 좋아해요. 왜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운정 내면 30평대 괜찮습니다. 왜 괜찮나? 얘는 자, 부자콜 참여 방법 쉽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아무 때나 보내셔도 돼요. 전화번호는 010이 아니라 02-888-888 번호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선택을 해서 매주 수요일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 받아주시면 되고, 전화는 몇 번으로 걸려오냐면은 뒷번호 핸드폰 번호입니다. 7749번으로 전화 걸려오면은 받아주세요. 문자는 02888-888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시병 어린이 후원 도서 구입 안 하신 분들은 이거 한번 참고해서 좋은 일 하는데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박병찬이었고요. 오늘 박병찬의 부자병법 박사구 강의는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요일날 6시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